오늘 장의 중심이 될 이슈앤 전략을 통해서 정리해 보겠습니다. 네 분과 함께 할게요. LNS홀딩스 김선영 대표, 신한투자증권 강석훈 PB와 프레스티지 경영전략연구소 반종민 소장, 헤르메스 스탁 하창원 본부장과 함께 하겠습니다. 네 분 어서 오세요. 자, 5월의 첫 거래일은 지난달 수출입 동향 체크로 한번 포문을 열어보겠습니다. 4월 수출이 전년 동기 대비 13.8% 증가하면서 7개월 연속 증가 행진을 이어갔습니다. 대미 수출액은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고요. 누적 무역 수지는 작년 적자 규모를 넘어서며 5년 만에 최대 흑자를 달성했는데요. 바로 그 중심에는 반도체와 자동차가 있었다고 합니다. 관련해서 체크해야 할 포인트 반종민 소장님과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예, 그 1일 산자부 4월 수출입 데이터 동향이 좀 발표가 됐습니다. 그래서 좀 여러 가지 체크를 해보니까 반도체는 이제 전년 동월 대비 수출이 한 56% 증가를 했고요. 자동차의 경우에는 역대 좀 최고 갱신을 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특히 이제 반도체의 경우에는 99억 달러 정도 이제 기록을 했는데 전년 동월 대비 한 56% 증가를 했다라는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작년 올해 1, 2월보다는 증가한 상황은 맞지만은 전월 대비보다는 좀 일부 감소를 했다라는 것이 포인트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은 그 작년 1분기 중에 항상 3월이 강했고요. 그리고 2분기 중 4월이 좀 약했던 것을 좀 봤을 때는 오히려 여기에 대해서는 그렇게 크게 의미를 둘 필요는 없지 않을까. 감소에 대한 부분들은 의미를 둘 필요는 없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아직까지 반도체의 수출 흐름들은 계속 좀 좋아지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2분기까지 수출액까지도 좀 기대를 해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말씀드립니다. 특히 이제 이러한 흐름들이면은 2분기 때 반도체 수출액은 90억 달러 중반 이상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다면은 작년 그 반도체 2분기 때 75억 달러였기 때문에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다 보니까 반도체 관련된 기업들은 계속 좀 지켜보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보고 있고 특히 반도체 수출 증가 포인트에 대해서는 AI 서버 투자 확대에 따라 메모리와 시스템 수출이 모두 증가를 했는데 특히 이제 디램의 경우에는 2.1달러, 고정 가격이 2.1달러인데 전월 대비보다 증가를 했고요. 낸드의 경우에는 2월 흐름들을 계속 좀 유지를 하면서 4.9달러를 기록을 하고 있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게다가 SSD의 경우에는 작년 동월 대비 107% 증가를 했던 것도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결국은 이제 반도체 관련된 기업들은 굉장히 좀 기대를 해볼 수 있는 시점이다라는 말씀 드리겠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자동차입니다. 이 자동차의 경우에는 수출액이 67억 달러를 좀 기록을 했는데 전년 동월 대비 10% 증가를 했고 여기에서 이제 가장 좀 우려를 하고 계셨던 것 중에 하나가 전기차 수출액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거든요. 전기차 수출의 경우에는 작년 4월 때 13.7억 달러를 좀 기록을 했는데 전년 동월 대비 10.1% 감소를 하긴 했습니다. 그렇지만은 지난 2, 3월 때 전기차 판매량 판매 증가 둔화를 통해서 2개월 동안 연속 마이너스를 기록을 했지만은 지난달 들어서 반등 시점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전기차에 따라 굉장히 좀 수요가 줄었다 한다 하더라도 그렇게 크게 문제는 아직까지는 없는 상황이다라고 좀 체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자동차의 경우에는 지금은 미국 쪽에 전년 동월 대비 41% 증가를 했는데 역시나 그 미국 쪽에 굉장히 좀 많이 잘 팔리고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결국은 이제 환율이 고환율이 계속 좀 지속되는 상황에서 자동차의 경우에는 계속 좀 관심을 가져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말씀드립니다. 추가적으로 2차 전지의 경우에는 완성차 업계 배터리 재고 확보를 통해서도 감소율이 좀 소폭 개선이 됐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시점에서는 2차 전지도 계속 좀 체크를 하시면서 봐도 괜찮지 않을까라는 말씀드립니다. 금일 이제 반도체가 하락이 나온다 하더라도 최근에 이제 삼성전자의 경우에는 테일러 공장에 대한 얘기도 좀 나왔고 낸드, 디램도 흑자도 났고 또한 SSD 수요도 급증한 상황이기 때문에 오히려 만약에 금일 반도체 쪽에 조정이 나온다 하더라도 오히려 매수 관점으로 보고 접근을 해도 되지 않을까 보고 있고요. 자동차의 경우에는 역시나 현대차와 기아의 경우에는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에 대해서도 주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오늘 게다가 기업 밸류업 지원 방안에 대해서 2차 세미나를 또 개최를 합니다. 그렇다 보니까 자동차나 반도체의 경우에는 계속 좀 꾸준히 관심을 가져보자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4월 수출입 동향 짚어봤습니다. 2차 전지도 수출이 조금 개선되고 있다고 하네요. 어젯밤에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한 3.5%가량 하락하긴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조정이 나오더라도 계속해서 관심을 가져야 한다. 이런 의견도 전해주셨고요. 이어서 다음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외국인 투자자들이 올 들어서 국내 증시 역대급 순매수에 나서고 있습니다. 개인은 이들이 판 대형주를 중심으로 저가 매수에 나서고 있습니다. 이른바 빈집털이 전략으로 불리는데요. 빈집털이가 이제 여기서도 쓰입니다. 이제 과매도한 종목들 이런 걸 이제 선점 매수하는 거죠. 5월에도 국내 증시 박스권 흐름이 예상되는 가운데 이 전략이 얼마나 유효할지
강석훈 PB는 어떻게 보십니까? 예, 빈지털이 전략이라고 하는 것은 방금 말씀 주셨다시피 외인과 기관이 과매도한 종목을 중심으로 이 포트를 채우는 전략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지금 현재의 추세라고 한다면은 개인들이 중심적으로 이런 전략들을 취할 수 있겠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이 전략이 유효하기 위해선요, 앞선 두 주체가 과매도한 종목을 본격적으로 재매수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시그널이 좀 나와줘야 됩니다. 근데 이와 같은 시그널이 지금은 잘 보이지 않는 편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특히 외국인은 이 포지션의 의미가 좀 남다르게 되는데요. 이들은 주로 추세 추종을 통해서 특정 종목의 과도한 하락을 좀 피하는 전략을 취하기 때문에 이런 것을 좀 피하는 과정에 있어서는 사실은 이들의 포지션을 거슬러 가는 것이 맞지는 않지 않나,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또 이들이 적극적으로 순매도한 종목에서는 돈을 벌 승률이 상대적으로 높지 않다라고 하는 결과도 있습니다. 따라서 이들을 좀 거슬러서 가기보다는 사실은 조금 이 빈지털이 전략이라고 하는 것을 쓰기에는 확률적으로 유용하지는 않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와 관련된 비유가 하나 있는데요. 케인스가 말한 미인 선발대회 비유를 들 수 있겠습니다. 펀더멘털적으로 훌륭한 기호 1번도 있고 내가 개인적으로 선호하는 기호 2번 이 있다고 하더라도 다수의 심사위원들이 좋아하는 기호 3번에 걸어야 돈을 벌 수 있지 않겠습니까? 따라서 금융시장에서 중요한 것은 내 생각이 아니라 남의 생각, 그리고 다른 기관들이든지 외인들의 수급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빈지털이라는 전략은 다시 한번 돌아보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외국인이 매도한 대형주 중심의 빈집털이 전략은 좀 신중론을 가지긴 해야 되겠지만 그래도 우리가 좀 유의 깊게 지켜볼 필요는 있다라는 의견 제시해 주셨습니다. 이어서 세계적으로 주목받고 있는 탈탄소화 관련 소식 하나 체크해 보시죠. G7이 과감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2035년까지 석탄 화력 발전소를 폐쇄하기로 합의를 한 건데요. 이 거세지는 탈탄소화 바람, 석탄 발전의 빈자리를 채울 다른 에너지에 대한 관심도도 함께 높아질 것 같은데 하창원 본부장님, 이럴 때일수록 더 원전주 좀 주목해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이제 이 회의 안에서도 대표적으로 얘기가 나왔었던 에너지원 중에 하나가 원전이기 때문에 원전에 대한 기대감들이 조금 더 높아질 수 있는 흐름들은 만들어졌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말씀 주신 것처럼 35년까지 석탄 화력발전소에 대한 폐쇄 움직임들에 대한 합의를 진행을 했는데요. 그 회의를 주재했었던 이런 이제 의장이라고 표현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서 언급이 나왔던 게 바이오 에너지와 바로 원전입니다. 근데 최근에 이제 원전 같은 경우는 또 우라늄 관련된 이슈들도 있다 보니까 최근에 시장에서의 관심도들이 상당히 높아진 상황입니다. 거기다가 이제 미국에서 러시아 쪽에 대한 우라늄에 대한 제재가 또 나왔기 때문에 우라늄 가격에 대한 변동성이 상당히 강해질 수 있는 상황이고요. 우라늄 가격에 대한 변동성이 나올 때 이제 원전에 대한 움직임들이 같이 나올 수 있다라는 부분에서의 우리가 기대감은 높아질 수 있다라는 점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만 실질적으로 이제 원료를 공급하는 주기 자체가 18개월에서 24개월 수준으로 좀 상당히 주기가 깁니다. 근데 이제 재료가 다 떨어지기 전부터 원료에 대한 이런 공급 계약을 또 맺기 때문에 한 2년에서 4년 정도까지 좀 룸은 열어놓고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해당 이슈가 분명 원전에 대한 기타 다른 이제 재생에너지에 대한 기대감을 높이는 부분으로 작용은 하겠지만 그 시기 자체가 굉장히 폭발적으로 나오는지에 대해서는 조금 고민을 해보실 필요가 있겠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만 최근에 이제 미국이나 유럽 지역에서 원전에 대한 이런 수요 자체가 상당히 확대가 되고 있고 거기에 따른 자금 투입에 대한 확대 기조가 여전히 나와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재생에너지 부분은 특히나 25년을 기점으로 폭발적인 설치량의 증가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 지금 전력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우리가 좀 주목하고 있는 자율주행이라든지 데이터 센터라든지 AI 반도체 쪽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게 되면 자연스럽게 데이터 사용량이 늘어나다 보니까 쇼티지에 대한 얘기들이 계속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에너지를 생성하는 쪽과 또 이제 운반하는 쪽에 대한 이슈들이 계속 부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관점에서 좀 장기적인 관점으로는 풍력과 태양광, 원자력 부분을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단기적으로 오늘 반도체 쪽에 조정이 나오다 보니까 전선이나 변압기 쪽도 일부 조정이 나올 수는 있겠으나 산업에 대한 기조보다는 이런 매크로 지표에 따른 투심 악화로 만약에 차익이 나온다라고 한다면 충분히 그 안에서의 기회를 포착을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이런 에너지원에 대한 이슈가 생기면 철강에 대한 이런 비철금속에 대한 생산 에너지 쪽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해당 공급망 이슈에 따른 이런 원자재에 대한 변동성도 좀 체크를 같이 해보시면 좋지 않을까라고 정리드리겠습니다. 네, 전력 전선주는 최근에 너무 많이 뛰어가지고 언제나처럼 우리가 또 꼭지에서 살까 이런 걱정은 조금 들긴 하는데 중장기적으로는 또 계속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의견을 전해 주셨습니다. 이어서 5월 첫 거래일 오늘 개장을 하죠. 여기 앞서서 지난달에 한국거래소가 발표한 KRS 산업지수 흐름이 어땠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달 국내 증시에서 가장 두드러진 상승세를 보인 섹터는 필수 소비재였습니다. 라면, 식음료, 화장품주들이 포진해 있죠. 반도체와 자동차를 제치고 유일하게 두 자릿수 상승세를 보인 게 바로 필수 소비재였습니다. 관련 내용은 김선영 대표한테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반도체가 올라가도 되게 좋았을 법 싶은데 사실 소비재가 올라가는 것도 좋은 소식입니다. 왜냐하면 소비가 살아있는 걸 제가 항상 보시라고 말씀드렸기 때문에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지난 4월 달 우리나라 증시에서 이제 두드러진 상승세를 보인 부분이 반도체가 아니라 이제 자동차도 아니고 2차 전지도 아니고 조선도 아니고 화장품과 라면 등 음식료주가 포함된 이제 필수 소비재였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어제 이제 그저께죠.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KRX가 도출한 28개 KRX 산업지수라는 게 있어요. 이 중에서 상승률 1위가 10.03%를 기록한 KRX 300 필수 소비재 지수라는 내용이 나왔습니다. 해당 기간에 이제 KRX 산업지수를 보니까 유일하게 두 자릿수 상승세를 기록을 했더라고요. 참고로 2위는 9.47% 상승한 KRX 필수 소비재 두 개가 다릅니다. 하나는 KRX 300 필수 소비재, 하나는 KRX 필수 소비재 두 개 이름. 300은 이제 300개가 있는 거겠죠? 네, 맞습니다. 그게 두 개 다르고요. 그리고 그 뒤에 3위가 이제 KRX 자동차로 3.75%, 그리고 4위가 기계장비 3.35%, 5위가 의외로 최근에 힘들다 하는 건설주가 이제 2.92%가 올랐다는 부분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 지난 4월 같은 경우는 코스피가 이제 1.99% 밀렸죠. 그리고 코스닥이 4.04% 하락하면서 좀 부진한 모습을 보인 가운데 필수 소비재 상승세가 좀 더 대단해 보이는 그런 이제 대목이 아닌가 싶습니다. 일단 KRX 300 필수 소비재 지수를 구성하는 총 19개 종목들 중에서 상승률 1위를 보니까 이제 지난 4월 달에만 주가가 40.38% 급등한 라면주의 대표 삼양식품이 30일 장중 신고가를 기록하기도 했었죠. 근데 일단 이 라면 관련주들은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었는데 러시아 우크라이나 이슈 발생하면서 그때 이제 커머디티 다 올랐잖아요. 근데 밀 가격도 올라가면서 라면 가격을 정말 우리 어쩔 수 없이 올리겠습니다라고 해서 올렸는데 제가 그때 뭐라고 그랬냐면은 얘네들 나중에 원재료값 내릴 때 절대 가격 안 내린다는 말씀드렸습니다. 내리긴 내렸어요. 내리는 척만하는 거죠. 어쨌든 전부 다 가격이 그 전보다 올라 있는 상황이고요. 뭐 코카콜라 이런 거 다 마찬가지입니다. 어쨌든 이에 이제 영향이 나오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삼양식품 같은 경우는 이제 해외에서 인기 있는 불닭볶음면 효과. 저는 이거 매워도 못 먹겠는데 이게 이제 효과가 좀 기록을 했고 그리고 이게 또 앞으로 실적 기대감을 좀 키우는 그런 모양새로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난 1월 달에 예상 매출액과 영업이익과 비교했을 때도 이번 또 월등하게 많이 올라갔는데 일단 최근에는 YOY 기준으로 매출액이 31.43% 증가, 영업이익이 74.48% 증가. 이게 엄청난 증가폭이 예상이 되기 때문에 이거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한동안 부진을 면치 못했던 화장품 종목들의 강세도 좀 눈에 띕니다. 일단 KRX 300 필수 소비재 중에 지난 삼양식품이 1등, 그리고 이제 그 뒤를 이은 2위가 아모레퍼시픽 39.62%, 그리고 3위가 아모레지 26.5%, 그리고 4위가 코스맥스 16.65%. 사실 300 중에 1등만 라면이지 2, 3, 4위가 다 화장품이거든요. 이것도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쨌든 최근에 미국이나 인도네시아나 아니면은 말레이시아 등에서 인기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 같이 좀 이제 예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몇 년 전부터 계속 침체하긴 하는데 소비가 계속 지속적으로 좋잖아요. 이렇게 되면 또 언제 올지 모르겠지만 지금 여전히 소비는 살아있고 전반적인 분위기는 좀 살아있다. 이렇게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4월 10% 넘게 급등했던 KRX 이 필수 소비재 지수. 일단 5월에도 라면주와 화장품주의 반등을 기대해 봄직하지만은 그래도 조금 뒤처졌던 변동성이 컸던 반도체 쪽과 우리 헬스케어 쪽도 한번 5월에는 강한 반등을 한번 기원해 보겠습니다. 자, 그럼 계속해서 가장 빠른 리포트와 공시도 확인해 보고 오시죠. 이혜은 캐스터입니다. 오늘 아침에 나온 리포트 정리해드리는 가장 빠른 리포트 앤 공시 시간입니다. 상향 리포트로는 삼성전자, 풍산,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 한국항공 우주 관련 리포트가 발간됐고요. BNK 투자증권은 이날 HD 현대인프라코어와 현대건설기계 리포트를 새로 발간했습니다. 목표가는 HD 현대인프라코어 1,400원, 그리고 HD 현대건설기계 77,000원으로 제시했습니다. 자, 그럼 먼저 삼성전자 상향 리포트부터 만나볼까요? KB증권은 삼성전자 목표가를 지난 4월 3일에 제시한 11만 원에서 12만 원으로 높여 잡았습니다. 2분기 HBM3 최종 품질 승인 이후 3분기부터 출하 증가가 전망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현재까지 엔비디아, AMD 등 북미 GPU 업체들과 공급 협의가 완료된 물량 기준으로만 봐도 HBM 출하량은 전년 대비 3배 증가할 것이라고 했는데요. 또 AI 데이터 센터 확대로 고용량 ESSD 수요도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2분기에는 반도체 부분 영업이익이 1분기에 1.9조 원대에서 4.4조 원대로 약 2.3배가량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이번에는 풍산입니다.
한국투자증권은 풍산과 관련해 1분기 실적은 태국과 미국 등 동가공 자회사들이 선전하면서 호실적을 기록했다고 분석했습니다. 그러면서 본게임은 2분기부터라고 했는데요. 풍산은 2분기 세전이익이 1분기 대비 3배 증가할 것이라며 강한 가이던스를 제시했다며 남은 기간 동안 동가격이 갑자기 폭락하지 않는다면 달성 가능한 수치라고 진단했습니다. 또 기존 동가격과 방산 수출 전망치를 상향 조정한다고 밝혔는데요. 따라서 목표가를 6만 6천 원에서 8만 3천 원으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이어서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입니다. 하나증권은 관련해서 목표가를 6만 원에서 7만 원으로 높여 잡았는데요. 판가와 원가의 스프레드, 그러니까 판매 가격과 원재료 사이의 가격 차이가 확대되면서 1분기 실적이 예상을 상회했다고 진단했습니다. 또 높은 수익성을 기반으로 본다면 주가는 충분히 저평가되어 있다고 진단했는데요. 다만 하반기에는 앞서 언급한 판가와 원가 사이의 스프레드가 축소될 것으로 전망된다며 향후 외형 성장이 더욱 중요해질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한국항공 우주 리포트도 짚어볼까요? 하나증권은 1분기에 국내 사업이 성장세를 이어갔고 완제기 수출이 계절적 비수기임에도 불구하고 전년 대비 성장하는 흐름을 나타냈다고 진단했습니다. 따라서 1분기 실적이 예상을 소폭 상회했다고 봤는데요. 이후에는 폴란드 관련 매출이 인식되면서 실적이 점진적으로 개선될 것이라고 봤습니다. 따라서 목표가를 5만 8,500원에서 6만 원으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지금까지 가장 빠른 리포트 행공시 이현이었습니다. 밤사이엔 AMD가 9% 급락, 엔비디아가 4% 넘게 빠지면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흔들렸지만 그래도 KB증권에선 삼성전자에 대해서 목표가 11만 원에서 12만 원으로 상향 조정한 만큼 오늘 삼성전자의 좀 반등 기대해 보겠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게임업계 소식도 점검을 한번 해볼까요? 정부가 2028년까지 게임 매출 30조 원, 게임 수출액 120억 달러 규모로 육성하겠다는 청사진을 내놨습니다. 어제 경제부총리 주재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는 게임 산업 진흥 종합 계획을 논의하고 발표를 했는데요. 크래프톤을 제외하고 사실 게임주들 너무 힘든 상황이거든요. 지지부진한 게임주들 전반에 좀 긍정적인 영향을 불어넣어줄 수 있을 만한 소식인지 반종민 소장님 어떻게 보세요? 일단 이 긍정적인 연출이 됐으면 좋겠는데 약간은 좀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 포인트를 이따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일단 지금 제일 중요한 거는 산업적인 측면을 좀 살펴봤을 때 2022년 때 매출이 그 22조 원을 좀 기록한 것으로 알려져 있거든요. 그런데 작년 게임 시장 규모를 보니까 19조 7천억 원을 좀 기록을 한 것으로 좀 보여졌기 때문에 10% 좀 감소를 했다라는 말씀드리겠고 마이너스 성장률을 보인 것은 13년 이후 10년 만인 것으로 좀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지금 게임 산업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분위기를 연출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먼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수출입 목표에 따른 내용들의 경우에는 뭐 그게 이제 본격적으로 잘 진행이 된다 하면은 충분히 긍정적인 기대를 해볼 수 있겠지만은 이번에 그 진흥 종합 계획에 대한 발표를 통해서 이 게임 산업 전반의 전체적인 긍정적인 분위기를 연출할지는 지금은 좀 체크를 해봐야 되는 시점이 아닌가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특히 이제 3대 추진 전략을 살펴보니까 글로벌 경쟁력 강화 그리고 공정 게임 환경 조성 그리고 저변 확대 등을 통해 내용이 나와 있는데 이 외에도 12개 과제들이 포함이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에서 지금 게임 성장 관련된 부분들을 좀 체크만 해본다 하면은 콘솔 게임과 인디 게임에 대해서 그 집중 양성을 하겠다라고 밝혔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기대감은 계속 좀 체크를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수출 지원에 대한 것도 살펴보니까 중국과 통상 협력 강화에 대한 내용들이 좀 나와 있었고요. 중국 고위급 회담 그리고 네트워크 강화를 통해서 시스템을 마련한다라고 발표를 했기 때문에 중국 고위급과 만약에 회담이 이루어지게 된다 한다면 중국 판호 발급에 대한 이슈가 다시 나올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좀 판단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에 지금은 중동 시장 쪽에서도 지금 공략을 할 예정으로 좀 보여지는데 현지와 아랍어 번역 서비스 그리고 서버 속도 개선 등을 통해서 대응 계획 수립을 좀 지원을 한다고 밝혔고 마지막으로는 그 북미와 유럽 쪽의 콘솔 게임 점유율에 대해서 좀 확대를 하겠다라고 밝혔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해외 콘텐츠 비즈니스 센터를 통해서 K 콘솔 게임 거점으로 활용을 해서 진출할 계획을 갖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결국은 지금 수출 쪽에 대해서는 중국과 북미 그리고 유럽 그리고 중동 시장 쪽에서 이제 앞으로 좀 기대를 해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말씀드립니다. 이 내용은 좀 긍정적인 내용이고요. 다만 좀 아쉬운 부분도 있습니다. 특히 아쉬운 부분들이 그 세액 공제권에 대해서는 기재부에 대해 벽을 좀 넘지 못하고 협의 단계로 좀 마무리가 된 시점이다라는 말씀드립니다.
말씀드리겠고, 블록체인의 경우에는 7월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이 시행 예정인데 완비가 되어야 검토가 가능하다라는 그 내용들이 좀 있기 때문에 이 두 가지를 앞으로 좀 지켜봐야 되고, 이게 지금 정확하게 정해지지 않으면은 게임 산업에 대한 정책에 대해서는 생각보다 약할 수 있다는 점을 같이 좀 체크를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게임주가 오늘부터 정책 효과가 미비하다 한다면은 결국은 여기에서 그 게임주 관련들을 체크를 했을 때 개별주 흐름의 장세에 따라 움직일 수밖에 없겠다라고 좀 생각이 들고 있고요. 만약에 개별적으로 지금은 게임주를 좀 접근해 볼 수 있다 한다면 기업 밸류업과 좀 연계가 될 수 있는 W게임즈는 좀 관심을 가져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말씀드립니다. 네, 사실 뭐 정부가 키운다고 산업이 키워지나요? 이제 규제만 많이 풀어도 이제 알아서 산업이 클 수 있죠. 물론 이제 해외에서 우리 기업들이 손해보지 않게 외교 역량은 집중을 해야 되겠습니다. 어찌됐든 게임주 전반에 훈풍이 불기를 기대하겠습니다. 개별적으로 접근해 볼 만한 기업 W게임즈 꼽아주셨습니다. 이어서 실적 이야기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분기 실적 발표 시즌 출발이 좋습니다. 실적을 내놓은 상장사 중 절반 이상이 어닝 서프라이즈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우리 증시 특성상 호실적이 주가에 반영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고 하는데 김선영 대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최근에 한 통계 자료가 나왔는데 이제 이런 실적 발표하고 나서 이거래일이 있다가 주가가 이제 코스피 평균 상승률보다 올랐다라는 표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좀 공감을 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이게 사실 작년이나 올해 초만 하더라도 우리나라 증시 1분기 안 좋을 거다라는 얘기 되게 많았습니다. 뭐 실적 보지 마라, 뭐 2분기, 3분기 넘어가야 된다 이런 얘기 되게 많았는데 딱 하필이면 그때 미국 증시가 발표가 됐는데 미국도 초반에 안 좋은 기업이 되게 많았어요. 그래서 아 진짜 암울하다라고 했는데 우리나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일단은 뭐 여기서 저는 이렇게 꼭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불필요한 걱정은 사서 할 필요가 없다라는 말씀을 미리 좀 드리고요. 올해 1분기 실적 발표한 국내 상장사 절반이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참고 현재까지 잠정 실적 발표 기업은 총 72개 기업이 나왔다는 부분이고요. 이 중에 매출액만 발표한 서울반도체를 제외한 71곳이 71곳 중에 51곳, 그러니까 71.8%의 기업이 1분기 영업이익 컨센서스 평균 17.6%를 상회했다는 그런 내용이 나왔습니다. 이걸 업종별로 좀 보면은 반도체, 은행, 자동차 등이 이제 서프라이즈에 기여했다라는 그런 평균이 나왔는데 그중에 영업이익 컨센서스를 10% 이상 웃돈 기업은 36곳으로 이제 나왔습니다. 전체의 50.7%, 딱 절반이 넘어갔고요. 기업별로 순서대로 좀 살펴보면은 일단 한화오션이 컨센서스에 3.6배가 나왔습니다. 영업이익이 올랐는데 일단 의미가 있는 건 흑자전에 성공했다는 게 의미가 좀 있고요. 다음으로 하나시스템이 70.1%, LX하우시스가 66.5%, SK이노베이션 좀 고생하고 있죠. 그런데도 57.4%가 나왔고 시장의 예상치를 크게 웃돈 성과가 나왔는데 이게 한편으로는 실적이 잘 냈다라고 좀 평가할 수도 있지만 한쪽으로는 컨센 자체가 좀 많이 낮아져 있었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번 좀 안 좋을 것 같아 해가지고 좀 낮춰놨더니 생각보다 좀 잘 나왔다. 근데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시장에 오히려 컨센을 낮춰놨을 때 그것보다 잘 나왔을 때 오히려 이게 호재성 이슈가 되면서 주가가 올라간 경우도 있거든요. 어쨌든 긍정적인 영향이라 케이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시총 1, 2위 기업 삼성전자도 25.5%, SK하이닉스도 55.6% 높아져 있던 시장 컨센서스를 채우고도 남는 만큼의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여기 앞에 이슈에서 다뤘었던 아모레퍼시픽 같은 경우는 42.8%가 잘 나왔고요. LG에너지솔루션이 38.2%가 잘 나왔고 포스코 퓨처엠 36.3%, 실적 우려가 있었던 업종에서도 깜짝 실적이 나오면서 코스피 시장 전반적인 어떤 실적에 대한 자신감으로 조금 이제 들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기세가 중요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좀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반면 컨센서스 미치지 못한 기업도 많습니다. HD 현대중공업 마이너스 55.8%, 컨센의 반밖에 안 되고요. 그리고 S1이 마이너스 18.5%, 대우건설이 17.3% 마이너스, 그리고 현대산업개발이 마이너스 13.6%가 나왔습니다. 어쨌든 한 20개 기업 정도가 컨센에 미치지 못한 실적이 나왔는데 이 부분도 같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앵커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나라 기업은 실적이 뭐 주가에 반영되지 못한다는 선입견이 있긴 있는데 최근에 좀 많이 개선이 되고 있습니다. 발표 시점부터 이거래일 이후에는 코스피 상승률 대비해서 평균 1.1%포인트 이상 초과된 수익률이 나왔다는 부분 체크해 보시면 좋기 때문에 그 부분 잘 보셔가지고 투자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실적주 수급 변화와 요인들 꼼꼼히 따져가 보면서 불확실한 증시 속 대안처로 좀 삼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오늘의 마지막 이슈입니다. 교육주 이야기로 마무리해보죠. 지금 의대 증원 절차가 막바지에 이른 가운데 사교육비가 오히려 증가하면서 국내 교육 관련주들에 대한 투자자들의 관심도도 함께 높아지고 있습니다. 잘 갈 종목 중심으로 옥석 가리기가 반드시 좀 필요해 보이는 섹터 같은데 강석훈 PB님 어떻게 보세요? 결론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자면 성장세가 아주 크지 않은 산업이기
때문에 뭐 자사주 소각이라든지 배당 성향을 크게 높이는 종목 중심으로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말씀을 드립니다. 금융시장에서도 높은 밸류를 부여하기 위해서는 실적에 강한 성장세가 필요합니다. 인당 교육비가 는다고 하더라도 한도 끝도 없이 늘 수는 없는 상황이고요. 결국 사용자라고 하는 외연이 늘어야 됩니다. 국내 출생률이 0.7명 아래로 떨어지고 학령 인구가 떨어지는 상황 속에서 결국 해외로 나가야 되는데 이마저도 기사가 중심적으로 나오고 실질적인 사업 확장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주 많지 않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따라서 교육과 완구 쪽은 몇몇 기업을 제외하고는 큰 기대를 하기 어렵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성장폭이 크지 않은 기업 중 본인의 역할, 즉 배당이라든지 자사주 소각을 잘하는 기업 중심으로 투자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맘 편히 들고 있다가 교육 정책 이후에 단가가 크게 튈 때, 가격이 크게 튈 때 단기적으로 매도를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현재 본인의 역할을 잘하고 있는 기업 중 메가스터디 교육 말씀드립니다. 메가스터디 교육까지. 강 PD는 아이돌로 하라는 제안 받은 적 없어요? 상당히 잘생겼는데. 예. 어쨌든 현재 시간 8시 22분, 23분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오늘 개장 전에 꼭 체크해야 할 포인트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하청한 본부장이 정리해 주시죠. 네, 일단 오늘 이제 FOMC 결과가 나왔습니다. QT도 축소를 하고 이제 고금리에 대한 발언들이 일부 있었기 때문에 금리 인상에 대한 얘기는 아니지만 그런 영향으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3%가 넘게 빠졌죠. 그러다 보니까 오늘 반도체 중심에서의 수급 변화가 나오는지를 조금 살펴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나 이제 오늘 같은 경우는 외국인의 수급의 두 축이죠. 반도체 쪽에서 약간 좀 불안한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고 또 오후 2시에 밸류 프로그램 2차 세미나 관련된 발표들이 또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시기를 집중적으로 봤을 때 외국인의 수급 이탈이 나온다라고 한다면 해당 부분에서의 좀 부담감들이 확대가 될 수 있다라는 점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일단 수출 데이터로 봤을 때 저 PBR 쪽에서 대장 역할을 해주고 있는 자동차 쪽에서의 굉장히 강한 수출 데이터 기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해당 부분으로 수급이 쏠리게 된다라고 한다면 시장에 만약 하락폭이 좀 나오게 되더라도 일부 좀 제한하는 움직임이 나타날 것 같고요. 단기적인 수급 변동성이 나오면서 기술주들과 조금의 이런 실적 기대감으로 올라갔었던 산업군들을 좀 쉬어가고 그러한 흐름들이 이제 밸류업으로 또 단기적으로 넘어갈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흐름들을 잘 체크를 해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특히나 저번 주 같은 경우는 저번 주부터 이번 주 초까지만 하더라도 이제 선물의 이런 움직임에 따라서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이 나오는 시장의 기조가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선물 가격과 이런 베이시스 차가 1.5에서 2 정도 계속 유지를 해주면서 선물의 수급이 강력하게 들어왔었다라는 점에서 이런 베이시스 차이가 좀 좁혀지는지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비차익 순매도에 대한 흐름들, 이 수급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 흐름들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주요 실적들의 발표들이 남아 있다는 점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의 시간 이렇게 네 분과 함께했습니다. 김선영 대표, 강석훈 PB 그리고 반종민 소장과 하청한 본부장이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계속해서 다양한 경제 이슈를 알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AI 캐스터 권미정이었습니다.